네, 안녕하세요. 카스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노가리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가리 떨어볼 주제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노가리입니다. 예? 노가리 유튜브가 그럼 노가리 하지 뭐하냐고요? 하하, 다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떠드는 노가리가 아니라 생선 노가리입니다.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노가리 유튜버인데 노가리가 뭔지는 알고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이 노가리를 만드는 명태에 관해서 모든 명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 노가리꾼 카스와 함께 노가리랑 명태에 관해서 한번 빠삭하게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우리는 먼저 제 방송의 근본이 되는 이 노가리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겁니다. 노가리는 명태를 말린 거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기에도 명태를 말리면 노가리가 된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노가리는 그냥 단순히 명태를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노가리는 이 명태 새끼를 보통 말해요. 명태 새끼를 말하고, 혹은 명태 새끼를 말린 거, 그러니까 다 큰 명태를 말렸다고 노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명태의 새끼를 말려야 노가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술집 가보신 분들이나 술 좀 마셔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가리가 술 안주로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노가리를 언제 처음 봤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술 마시러 가서 안주로 먹어봤을 때, 그때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 노가리를 말려놓으면 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것이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 아직 안 먹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노가리 먹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생각하니까 또 좀 먹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가리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봤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 노가리를 만드는 명태, 그리고 그 명태에 관련된 수많은 명칭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명태는 동물계, 척삭 동물문, 경골 어류강, 대구목, 대구과의 어류로 학명은 Theragra calcogramma라고 합니다. 멸종 위기 등급은 다행히 아직은 없고요. 몸 길이는 30cm에서 90cm 정도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이고, 배 쪽은 하얀색, 등 쪽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12월에서 4월 사이에 알을 낳고 한류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태는 제사, 고사, 혹은 전통 혼례 이런 행사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정말 귀한 생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일단 머리가 좀 생선 중에서는 좀 큰 편이고요. 눈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원래 이 친구는 턱수염도 살짝 길렀다고 합니다. 멋도 챙겨줬고요. 등에 지느러미가 3개 있고 뒷지느러미는 2개 이렇게 챙겨서 뒷지느러미 부분에 이제 여백이미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나 잘생긴 물고기 같습니다. 수온은 1도에서 10도 사이 아주 차가운 물에 사는 상남자 물고기고요. 또 비슷하게 생긴 대구보다는 길쭉하고 아주 얄쌍하게 몸매 라인 빼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데 이 명태는 3살에서 5살 정도만 되면 짝을 찾아서 자식을 만들고요. 한 번 알을 낳으면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네, 능력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명태가 왜 명태라고 불리는지 그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허허, 옛날 옛적에 명천이라는 지역에 한 어부가 유유자적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요. 그날은 무언가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품고 낚시를 하던 중에 어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요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이 물고기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죠. 그래 어부는 지역의 이름 명천에서 명자를, 어부 자신의 성인 태자를 따와서 그것을 명태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입니다. 안경도 삼수갑산에 농민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잘 안되는 마을이어서 영양 부족이 그 마을 사람들을 항상 따라다녔지요. 하여 사람들은 몸 이곳저곳이 좋지 않았는데 그중 특히 눈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농민들이 한 생선을 먹는데 그 생선을 먹고 나니 귀신이 농간을 부리듯 신이 장난을 치듯 눈앞에 모든 것이 선하게 잘 보였다고 하는군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생선을 눈을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고 하여 명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태 이름에 관한 유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명태에 관련된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아보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명태와 관련된 명칭이 우리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미리 읊어보자면 생태, 동태, 북어, 권태, 황태, 코다리, 백태, 흑태, 깡태, 애기태, 애태, 노가리, 망태, 조태, 강태, 외태, 섣달바지, 동지바지 등등 정말 많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 입에 물칠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도 한 컵 마셨으니 명태와 관련된 명칭들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명태의 명칭은 크게 상태에 따른 명칭과 잡는 것과 관련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른 구분부터 먼저 보면 생태는 명태를 잡고 싱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생태를 시원한 냉동고에서 얼리면 그걸 동태, 시원한 바람에 수분기를 쫙 빼주면 북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어는 다른 말로 건태라고도 부릅니다. 황태는 한겨울에 일교차가 큰 곳에 북어를 걸어서 얼었다 녹였다를 20번 이상 반복해 노랗게 만들면 황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황태는 노랗게 변한 모습이 마치 더덕과 비슷하다고 해서 더덕북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찜으로 해서 먹으면 맛있는 우리 코다리는 명태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고 네다섯 마리를 한 번에 묶어서 꾸덕꾸덕하게 말려주면 코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에 따른 명칭은 대충 알아보았고요. 이제 잡는 것에 관련된 명칭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잡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나누는데 잡는 방법에 따라서 그물로 잡은 명태는 망태, 낚시로 잡으면 조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잡힌 지방에 따라서도 그 이름이 다릅니다. 잡힌 지방에 따라 북쪽 바다에서 잡히면 북어, 강원도 연안에서 잡히면 강태, 함경도 연안에서 잡히면 외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도대체 명태는 왜 이렇게 명칭을 많이 나눠놨을까요? 혹시 왜 우리나라에서 명태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많은지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잡힌 시기에 따라서도 나누는데 함경남도에서 섣달에 잡히면 섣달바지, 동지에 잡히면 동지바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듭니다. 이쯤 되면 명태에 관련된 전문가가 된 기분인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또 다음 컨텐츠를 고민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